인권, 정의, 평화를 지향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CNN 21 방송. CNN 21 방송은 지오그룹, 3.1운동 유네스코 등재 국회기념재단, 대동문화재단과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뉴스 채널, 세상을 바꾸는 힘, CNN 21 방송. 보선 이후 앞으로 이제 민주당의 항배에 대해서 사람보기 더 좋은 정책연구원 김범태 박사님과 얘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 수요일에 우리 이제 선거 전에 바로 아침에 방송을 하고 나서 바로 이후 방송이니까요. 그것도 결과에 대해서 일주일 좀 지났지만 또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예. 자, 민주당의 가슴 아픈 결과로 나왔습니다. 또 곳곳에서 좀 걱정하는 또 민주당의 또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해서 한번 좀 논평 한번 해주시죠. 뭐 당연지사 아닌가요? 예? 당연지사. 당연지사. 예. 네. 뭐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판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선출의 의미가 있지만, 또한 선택의 의미가 있지만, 심판의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그것은 이제 정치행위 중에서 중요한 덕목인데요. 결국은 국민의 부름을 받아야만 하잖아요. 근데 부름을 받았던 정치인들이 잘못하면 똑같이 그 선거라고 하는 투표 행위를 통해서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민주당 이번 참패는 당연한 결과다. 물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는 사실상 듣기 좋으라고 1대1 정도 그랬습니까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아니, 선배님, 박사님, 왜 듣기 좋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요? 왜냐면, 누굴 듣기 좋아? 그렇죠. 왜냐면 민주당이 좀 그런 것을 좀 귀담아 듣고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 조금만 더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진짜 좋은 의미로 해주셨죠? 그러나 결과는 사실 그렇죠. 이미 왜냐면은 수도권이나 이제 부산 쪽의 지인들이나 출향 인사들로부터 많은 여론을 듣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는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차이라도 좀 주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사실상 그런 덕담 비슷하게 1대1 정도. 방송에 나와서 균형을 맞춰주셔야 되는데 저는 어차피 보수 쪽은 아니니까요.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존중합니다. 그래서 좀 응원하는 메시지를 좀 담겨주셨다라고 하는데요. 당연지사다. 심판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제 민주당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스피커로 전 진중권 교수와 당국대 서민 교수가 지금 새로운 스피커로 나오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진보에서 조금 진보를 야단치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이제 전향을 했는데요. 민주당의 패배에 대해서 마지막은 우리가 이제 여러 언론에서 네거티브가 좀 심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진중권 교수가 패해도 더럽게 패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습니까? 더럽게 패했습니까? 아까 제가 당연지사라고 하는 말을 드렸잖아요. 실질적으로 그건 결과 뻔하다는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 결과는 뻔하다. 그러면 진중권 전 교수가 얘기했던 것처럼 참 더럽게 피했다, 추하게 피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패하는 정도가 정도 것이어야 되는데 너무 큰 표차가 났다라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전에 방송에서 싸이진보 얘기를 했는데 거의 그 사람들조차도 침묵 내지는 부정해버린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실상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패닉 상태, 공황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지지자들에게도 참 낯들고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진중권 전 교수는 참 더럽게 패했다. 이런 표현을 얘기를 한 것이죠. 저는 좀 다르게 봤습니다. 큰 차도 있지만 진중권 교수가 거기서 부연 설명을 했거든요. 뭐라고 했냐면
그 진중권 교수의 큰 차는 그 큰 차를 의미한 게 아니라 너무 끝판에 막판에 생태땅으로 너무 네거티브로 가지. 그런 얘기죠. 제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했던 정책 선거가 좀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뭐 박영선 후보와 가까운 지인들에게도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통해라. 예를 들면 마지막 방송에서는 현실에 입각한 정책, 현실을 진단하는 그런 얘기를 좀 했으면 했는데 전혀 사실상 그 서울 시민들에게는 와닿지 않은 생태탕이니 내곡탕이니 이것으로 갖고만 선거가 흘러버렸어요. 어찌 보면 정확하게 후보 중심적으로 갔으면 실질적으로 박영선 후보가 절대로 오세훈 후보에 미치지 않습니다. 그건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런 1대1 구도로 가는 한편 정책 선거를 끌고 갔다라고 하면 그렇게 큰 표차로 지진 않았을 거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지난번에 우리 김복태 박사님하고 이야기했듯이 후보하고 당하고의 엇박자가 사실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 언론에서는 사실 이걸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지막에 민주당의 생태탕만 남고 선거 리더십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 그분도 동의하시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박영선 후보가 늦게 뛰어든 그런 원인도 있습니다만은 그 어느 정파 어느 그 이익 집단을 너무 의식하다 보니까 자기 선거를 못한 거예요. 후보가 자기 선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당에 함몰되거나 또 청와대에 너무 함몰되거나 그래 버리면은 자기 선거를 할 수가 없지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이번 질문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었는데, 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움직임이 발빨랐습니다. 그나마 저는 제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그래도 바라보면서 좀 다행이다 싶은데요. 검찰 개혁이라는 블랙홀에 빠져버렸다. 그래서 민생을 소홀히 했다라는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초선 의원들 모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너무 과감한데요. 청와대 인사에 원칙이 없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지적 동의하십니까? 뭐 옳은 지적인데요. 옳은 지적이죠? 그렇죠. 제가 사실상 집권여당 국회의원들이 문법 눈치만 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빠돌이 눈치들만 보고 정치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대선 관심 없습니다. 누가요? 지금 여당 국회의원들 관심 없어요? 왜 관심 없는지 아세요? 왜요? 그 사람들은 배지가 중요하지. 국회의원들은 말이죠. 야당 국회의원이 훨씬 맛있습니다. 재밌고. 집권당의 경우 국회의원이 장관이나 그런 자리에 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니면 그냥 야권 국회의원 한 게 훨씬 재밌습니다. 계속해서 롱런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배지만 다 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야 큰 소리 텅텅 치고. 근데 집권 여당의 경우는 청와대 눈치 볼라, 빠돌이 눈치 볼라, 그러니까 큰 소리도 못 치고 그냥 끌려만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번 초선 의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어째서요? 빠돌이들을 또 대거 몰려가서 그 초선 의원 쫓아내야 된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그렇게 엄청난 패배를 했다라고 저는 지적하고 싶어요. 그리고 청와대 인사 실질적으로 문바들 여기서 언급해 주실 수 없으시죠? 예? 문바들 여기서 언급해 주실 수 없으시죠? 지금 빠돌이가 문바들 아닙니까? 예를 들면 다 알고 있죠? 그렇죠. 사람들이. 그리고 청와대 인사 문제의 경우는 계속 회전문 인사, 돌려막기 인사 이건 아니지. 널리 인재를 구하다 보면 충분히 인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만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러면 문 대통령 자체도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러죠. 실질적으로 인사권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검증 과정에서 민정수석이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철저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변창문 같은 사람을 따로 앉히고. 자, 이번에 마사 회장 보세요. 자, 마사 회장. 자, 삼선 여당 국회의원입니다. 그런 사람 바로 내쳐야죠. 그런 사고가 터지면 바로 쳐야죠.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요 질문에 대한 지금 답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시니까 지금
그 상황을 이끌어 가시니까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언론과 나온에서 지금 지적인데, 자, 여러 가지 이제 지적에 대해서 추윤 갈등에 너무 함몰되어 있었다. 그리고 조국 장관도 그 지적에 또 연장선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습니까? 자, 사실상 예, 예. 지금 민주당의 참패 원인은 예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부터 잉태된 것이지요. 예예예. 예. 적어도 이제 장관 임명으로 끝났으면 뭐 문제가 다른데 임명 문제로 네. 자녀들 문제까지 불거져 버렸잖아요. 예. 물론 그것은 이제 검찰의 과도한 수사, 과잉 수사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네, 어떻든 간에 예. 그동안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들에게 회자됐던 그런 인상과 달리 예. 어찌 보면 강남 좌파의 전형적인 인물로 묘사돼 버렸잖아요. 사실상 예. 그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리고 추경 갈등 실질적으로 검찰 개혁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죠. 당연히 해야 하지만 예. 그 방법과 수단에 있어서 문제라는 얘기지요. 너무 억지를 부렸다라는 얘기지요. 추미애 장관이 좀 무리가 있었는데 바로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국민들은 그것을 식상해합니다. 예. 국민들이 검찰 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죠. 국민이 그걸 예. 원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그런 모습 때문에 사실상 국민들이 이제 피로 예. 이런 것을 느끼다 보니까 예. 이건 아니다 예. 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3번, 4번 이제 4번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고요. 3번 질문도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1번에서 당연지사로 뭐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뭐 차고 넘친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실 거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또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왜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드리는 질문입니다. 민주당이 결국은 이제 선거를 또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대선과 총선이 더 남아 있는데 왜 이런 차고 넘치는 여러 가지 이유를 이렇게 보면서 청와대 눈치만 받는가라고 하는 것에 이제는 그걸 어떻게 본다면 자기들이 그 당의 리더십을 정체적으로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참패가 되고 있었는데 추경 갈등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이슈 때마다 사실 침묵이었거든요. 이제 바로 그런 부분이 이제 중요한데요. 사실상 이해찬 전 대표가 예. 작년 총선이 끝나고 이틀 후에 예. 모든 당선자들에게 친전을 보냈습니다. 예. 열린우리당의 우를 범하지 말자. 예. 그때 열린우리당 152석으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예. 그때 탄도리가 108명이 탄생을 했습니다. 네. 탄도리 국회의원들. 예. 잘 아시겠지만 네. 108명이라고 하는 초선 의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여파가 정말로 국정활동을 제대로 좀 했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열린우리당이 또 분당 사퇴가고 예. 이번에 똑같은 결과를 이미 이해찬 전 대표는 예견하고 겸허해져야 된다. 180석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이미 선거 직후 이틀 후에 보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미 사라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겁니다. 180석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오만. 만영이죠, 이건. 이건 아니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자만에 빠져버린 겁니다. 예견된 패배였다라고. 그렇죠. 자만, 오만. 그래서 적어도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독주를 하는 국민의 경우는 정치를 여야가 좀 서로 타협도 하고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받고 좀 이런 모습을 보는 것을 굉장히 기대하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그 평안감이랄까. 그런데 모습에. 일방적인 모습을 보여버리면 사실상 국민들은 그것을 썩 좋아 보지 않습니다. 바로 그런 원인 때문에 결국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으로 포장된 이런 검찰 개혁을 비롯한 적폐 청산 이런 등등 이런 모든 것이 당연히 해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노무현 문재인 정권 4년 내내 그것을 끌고 왔다라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등을 돌려버리는. 예,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잡자마자 1년 안에 팍 끝내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것을 4년 내내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극도의 피로감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제라도 예를 들면 민주당이 4번 답변해 주시죠. 내년 대선 앞두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성찰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잘 될 것 같습니까요? 글쎄요. 글쎄요. 예. 제가 지금 원내대표 출마자들이나 당대표 출마자들이나 보면 여전히 빠돌이들한테 기대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얘기지요. 국민들을 향해서 정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특정 정파에 매달려 가지고 표를 구걸하는 이런 모습들은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죠.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환골탈퇴하지 않으면 내년 대선 굉장히 어렵습니다. 물론 지금 국민의힘의 경우도 김정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물러나고 여러 가지 지금 갈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보면 집권 여당이 더 불안 요소가 많다라고 저는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재보선 결과가 잘못하면 덕이 될 수 있고 잘 성찰해가지고 과거 열린우리당의 우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위기가 기회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몇 분들께서 회초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랑 회초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의 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초리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라고 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나온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제 정권 심판에 대한 것들이 조금은 부각이 됐지 않습니까요?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그렇게 해 봤을 때 결국은 우리가 이 부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관심이 있어 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들이 계실 것 같으니까 한번 제 질문에 답 한번 해주시죠. 지금 선거를 보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고견을 또 덧붙여주셔도 좋고요. 극진이나 극보수의 개념은 좀 많이 탈피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방 장관이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보다시피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이제 극진이나 극보수에서는 좀 탈피돼서 현실적인 문제의 어떤 정당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이제 20대 표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오히려 지금 보수라고 하는 국민의힘에 지금 이제 표가 갔거든요. 20대 표들이. 이런 부분 한번 말씀 한번 바로 이제 그런 지점이죠. 지금 실질적으로 코로나 위기로 지금 2년째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굉장히 민생이 피폐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민생 피폐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 정책의 방향을 민생 쪽으로 돌려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모든 패러다임이 사실상 정치하고 연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치의 본령도 결국 국민을 따숩게 해주는 거거든요.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국민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등을 따숩게 해주고 그것이 결국 민생정치거든요. 그래서 현실을 좀 더 직시하고 현장에 나가서 답을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우리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가. 지금 예를 들어서 4차 재난지원금까지 이제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럼의 떡입니다. 그래서 그런저런 문제를 정말로 이제는 정치가 앞장서서 민생을 챙기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김복재 박사님께 여러 가지 또 이제 시사평론이나 이 분야의 또 전문가시니까 제 개인적인 우리 질문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에 드렸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치가 정말 정치다워야 되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김범태 박사님이 민주당의 그 향배에 대해서 전국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 뭐 예견된 그런 어떤 패배였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성찰의 계기를 민주당과 또 당원들이 많이 해서 다시 한번 위기를 기회로 삼는 또 진화된 민주당의 미래를 한번 또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제작의 김주석, 진행의 저는 임영이었습니다.